그러면 진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 먼저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목 봐드릴게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중앙 DNM이고요. 네, 매수가는 1,810원, 네. 중은 30%입니다. 아, 뭔가 사연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종목 처음에 어떻게 알고 사셨어요? 그게 2022년 그 첫 장에 네, 하한가 맞았을 때 네. 그냥 그 다음날 하한가 맞으면 그 다음날 조금이라도 반등 주면 그러다가, 아유, 네. 네, 그때 좀 수익을 조금이라도 먹고 이제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게 그게- 1년이 됐어요. 네, 거의 잃어버린 1년이었죠. 아, 왠지 사연이 있을 것 같았어요. 이 종목이 사실은 투자 환기 종목으로 지정된 게 벌써 9개월가량이 됐고, 게다가 지금은 주의 종목으로 경고가 돼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결국에는 하루를 보고 들어가셨다가 1년이 된 거잖아요. 그쵸, 시청자님? 네, 맞습니다. 지금 비중이 게다가 중간에 혹시 추가 매수 하신 거세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30% 들어가셨던 거세요? 예, 물 탄 겁니다. 아, 추가 매수 하셔서 30%. 그러면은 이제, 나는 지겹다. 지금이라도 손절해가지고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시다. 이 마음이 더 크세요? 아니면은 오래 기다렸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회복하고 나가고 싶으세요? 네, 후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황은 좀 알겠고요. 끊지 마시고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기다렸다 질문해 주세요. 네, 예. 중앙 DNM입니다. 이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정말 단기 보고 들어가셨다가 비자발적인 장기 보유가 돼가지고 이렇게 잃어버린 1년이었다라고 힘없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박주영 운영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일단은 우리 투자가님 잘 들으시고요. 이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팔고 나와야 되는 주식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작년도에 알다시피 이제 투자 한기 종목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회사가 증자한 거 아시죠? 혹시 증자 네. 참여하셨어요? 네, 유상 증자, 삼자 배정이니까 증자 참 안 하셨겠네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제 3자 배정해가지고 회사가 발행 주식 수의 거의 50%에 해당되는 3자 배정 증자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620원에. 네, 그래서 주가를 이제 끌어올렸어요. 이게 왜 올렸겠어요? 일단은 이 회사가 이대로 가다가 나는 증자를 안 하면 이 회사가 올해 시장에서 올해 이제 결산 12월 끝나면 내년도 이제 3월 달에 회계 감사를 좀 받을 건데 상당히 위험해요. 작년 2021년도 4분기 때 이 회사가 대규모 적자 난 거 아시죠? 네, 알고 그렇죠. 그러면서 120억대가 적자 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자본 잠식성까지 당하면 투자 한기가 지연된 걸 알고 있는데, 올해도 예사가 이제 증자를 안 하면 아마 또 4분기 때 아마 또 상당히 적자를 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사가 선제적으로 최근에 새 3자 배정을 통해서 증자를 했어요. 그 3자 배정 자체가 어떤 물량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증자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에 대한 위험성이 사라지면서 최근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제 3자 배정 자체가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작전성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강하고, 그리고 문제는 중요한 것 자체가 이 회사가 업종 자체는 뭐지 아시죠? PVC 업종이고요. 전방산업 자체가 건설 쪽이잖아요. 그렇죠? 네, 창호라든가 쪽 관련된 PVC 창호가 관련된 플라스틱 제품과 관련된 건설 업종인데 업황이 좋을 리는 없습니다. 이 회사가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거의 1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고 이익이 날 수가 없어요. 날 수가 없는 쪽이고, 보시다시피 연간 매출액이 100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보시다시피 최근에 3년 동안 올해 빼고 최근에 19년도 이후에 적자 규모만 거의 400억대거든요. 근데 회사가 자본이 지금 계속 증자를 해가지고 지금 작년 연말 기준에서 368억인데, 근데 문제는 중요한 다른 걸 떠나서 뭐냐면 회사가 이제 제3자 배정을 통해서 자본을 좀 확충했기 때문에 자본 잠식이라든가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는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가 지금 작년도까지 지금 영업 적자가 지금 거의 5년이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네, 5년 적자, 4년 5년 적자 내면 어떻게 되죠? 시장의 네, 퇴출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회사가 또 코스피 기업이고 회사가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라 그러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특례 상장 같은 경우는 5년 적자가 난다 한다 하더라도 퇴출해서 유예가 되는데 회사는 아마 화학회사이기 때문에 기술특례 상장된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면 회사는 물론 회사가 코스피 기업이면 거의 코스피이죠? 코스닥이네요. 코스닥. 네, 고사. 예, 코스닥은 적용이 됩니다. 코스피는 5년 적자가 난다 한다 하더라도 퇴출이 안 돼요. 예. 네. 4년 적자면 관리 종목이고 5년 연속 적자면 이제 퇴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회사가 코스닥 기업이에요. 코스닥 기업은 적용이 안 됩니다. 물론 일부에서 제도 자체를 조금 완화한다는 그런 뭐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세요. 주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600원에서 지금 1,4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1,800원 샀습니다. 이건 무조건 파세요. 왜냐하면 1,800원 샀으면 그래 1년 동안 고생을 하셨었지만은 그렇게 손실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을 감안하면 올해 연초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종합주가 지수가 거의 30% 떨어졌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기준으로 본다면 개별 종목들 대부분 다 평균적으로 반 이상은 50%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1,800원 샀는데 지금 1,400원이니까 약 20%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이라도 이 종목을 팔고 가셔야 된다고 봐요. 가져가서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미련 갖지 마세요. 이미 그런데 예. 질문해도 될까요? 예, 예. 네, 근데 보통 차트 보시면 보통 이렇게 급하게 오른 거는 이제 조정받고 막 그럴 텐데 옆으로 횡보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요. 제 3자 배정을 통해서 1,700만 주 정도인가요? 네. 620원에 배정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3자 배정을 통해서 네. 아마 이분이 이런 것들 통상적 경험적으로 따지면 1,600만 주 신주를 발행을 했거든요. 3,400만 주 중에서 1,600만 주가 620원에 발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제 3자 배정 받은 사람은 지금 더블 났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회사가 좋은 회사도 아닌데 매출액 100억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주가를 끌어올려서 경험적으로 따지면 그 1,600만 주 물량을 털고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물량 3자 배정이라는 자체는 3자 배정이나 자체가 물량 소화하면서 자본으로 들어오면서 회사는 자본이 좋아지면서 또 이 3자 배정을 가지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수익까지 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고점 돌파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차트상을 본다 하더라도 최근에 그래도 계속 윗골을 달고 밀리잖아요. 그렇죠? 네. 밀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는 미련 가져서는 안 된다고 봐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가져갈 수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주식이고 또 다행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네. 600원대라 그러면 제가 그러겠는데 최근에 주식이 저점에서 거의 증자 이슈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 3자 배정 증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자본이 들어오니까 회사가 퇴출에 대한 위험성에서 벗어났을 거다.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인데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올해 무조건 적자가 나고 6년 연속 적자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매도해서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평소에도 좀 차트 많이 보시나 봐요. 아직 목소리에 미련이 좀 가득하신데 좀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내년도에는 올해 손실 난 거 다 메우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즐거운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중앙 D&M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잠깐 인연을 맺었는데 그 부분이 또 악연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는 또 손실이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니니까 또 슬슬 이별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해 봤고요. 유튜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오가고 있는지 살짝 엿볼게요. 조수영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진단 종목입니다. 네, 박스 대탈출님, 세아지강 보유하고 계시네요. 매수가 15만 원에 5% 보유하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려 봅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세아지강 종가 13만 8,5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15만 원에 사신 걸 보니까 차트상 보면 비교적 한 두 달 사이 최근에 사신 것 같네요. 네, 최근에 철강업종이 화물연대 파업에 좀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철강업체들이 출하의 차질을 받으면서 12월 초쯤에 주가도 조금 영향을 받긴 했는데요. 하지만 세아지강 같은 경우에 그래도 크게 내리진 않았습니다. 네, 관련된 뉴스로는 세아지강이 풍력에너지 관련 투자를 해서 앞으로 해상풍력 수주 기대감도 받고 있고요. 또 최근에 나온 뉴스로 올해 관광업계가 올해 사상 최대 수출액을 달성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네,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박준현 운용령님께 진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용령님,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세아제강은 철강회사이지만은 철강회사 중에서 관광회사고요. 관광이 유정관 쪽과 관련된 대구경 유정관 쪽입니다.
바다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뭐 세일 관련 쪽에서 오일을 채취해가지고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해가지고 원유를 이제 수송하는 유정관 강간 대부분 다 예사의 매출 부분 자체는 이제 해외 쪽에 특히 미국 쪽에서 북미 쪽에서 실적이 좀 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경기에 많이 좀 중요하고 또 유정관 사업이다 보니까 미국의 정책적인 에너지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 부분 유정관 자체가 또 해상 풍력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와도 좀 관련이 있거든요. 해양 쪽에서 풍력을 통해 가지고 해상 풍력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면 강관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이끌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이제 주목을 받았던 이유 자체가 실적도 물론 좋았지만은 미국의 전반적으로 유가도 좀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관련 또 수혜를 좀 받을 거라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었고 또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가지고 또 신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향후 올해부터 내년도에 본격적인 투자에 따른 수혜를 받을 거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주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 철강주에 비해서 상당히 주가 최근에 좀 고점에서 많이 흘러내렸지만 상당히 그래도 연초 대비해서는 상당히 강세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실적은 거의 뭐 다른 철강업체들도 워낙 상반기 때 좋았기 때문에 포스콜 중심으로 실적 좋지만은 예산은 최근에 이제 철강회사 포스콜 중심으로 해서 현대제철이라든가 종목 같은 경우는 3분기, 4분기에 실적이 급격히 하향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그렇게 하향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유정관이다 보니까 또 미국의 앞서 얘기했다시피 전방산업 자체가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또 에너지 사업 자체가 계속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예사가 대부분 또 수출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환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 있기 때문에 실적도 상당히 괜찮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요목도 철강 쪽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철강 산업의 부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예사의 현재 밸류에이션을 본다면 PER 2배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다른 물론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동국제약이라든가 종목들도 3배, 4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런 철강 회사들보다 세아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향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견조한 움직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향후에도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종목은 실적 자체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겁니다. 과거에 이제 유정관 사업 자체가 미국 쪽에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반덤핑 관세의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됐지만은 관세에 대한 그것 때문에 주가가 과거에 대비 주가까지 못 갔어요. 근데 이제 그 관세 부분 자체도 좀 많이 완화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적용을 받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 배당도 좀 꽤 좀 할 거예요. 시가총액 4천억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작년도에 배당이 3,500원 했거든요. 올해는 작년도보다 이익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되기 때문에 아마 4천원에서 5천 정도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를 본다더라 배당 수익률로 따지면 아마 3%, 4% 정도 될 것 같은데 충분히 배당을 내년도도 전망이 괜찮기 때문에 배당을 받고 내년도까지 중장기적 투자도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일단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수급 여건 자체는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뭐 현재는 지금 감망을 하고 거래량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가치주 성격이기 때문에 하방 지지가 좀 될 것 같고요. 아마 주가는 아마 이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13만 8천 원 아래로는 쉽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매출 비중이 5%밖에 안 되네요. 뭐 충분히 추가 매수해도 좀 될 것 같아요. 현재 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뭐 기업 내용을 봐서 제가 보기엔 20만 원 이상까지 가야 되는 주식인데 현재 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현재 13만 8천 원대는 저점으로 좀 보여지고요. 일단은 17만 원대가 상당히 매물층이 많이 두텁게 포진이 좀 돼 있는데 일단 여기서 1차적인 저항 좀 받을 것 같고 아마 내년도 아마 상반기 정도 가게 된다 한다면 다시 올해 8월달 9월달에 형성됐던 20만 원대 21만 원까지 갔던 주식인데 충분히 이 종목은 18만 원 이상까지는 너끈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현금 여유가 있으시면 추가 매수를 좀 하셔가지고 짧게는 16만 8천 원, 길게는 18만 원 정도까지 보유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도 되는 주식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세아제강 봤습니다. 사실 이 진단 신청 들어오는 종목군들 추가 매수할까요? 하면은 대부분 한 열에 8번은 전문가분들이 아니요 라는 대답을 하시는데 그만큼 좋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네요. 세아제강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 현재 비중도 5%니까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짧게는 16만 8천 원, 길게 보자면 18만 원 정도까지도 이 내실을 갖춘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꼭 수익 잘 내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스 대탈출님 종목 봐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전화 상담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는데요.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코리아 서킷이요. 코리아 서킷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예, 26,000원에 15%요. 26,000원에 15%. 네. 이 종목은 사신 지 좀 오래되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좀 가장 궁금하세요? 아니, 이게 그때 3만원 좀 넘어갈 때 못 팔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지금 계속 여기까지 왔는데, 네. 이게 지금 추가 매수를 좀 하려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좀 하면 될까 싶어가지고요.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군요. 예. 네, 추가 매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차례 기회가 있었는데 좀 놓쳐서 더 수익을 내고 와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끊지 마시고 잠시만요. 예. 예. 22,000원 그 부근에 사셔가지고 비중이 15%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전문가님 요즘에 코리아 서킷을 비롯해서 기판 쪽 뭐 심텍도가 한창 잘 나가다가 주가가 이렇게 빠진지 몰랐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심텍과 더불어서 코리아 서킷 자주 저 진단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죠. 그만큼 관심을 좀 많이 가졌던 주식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쪽에 뭐 패키지 기판 회사들 뭐 실적으로 본다 한다면 정말로 아쉽죠. 심텍과 코리아 서킷, 해성 DS,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PER 기준으로 따지면 3배, 4배밖에 안 되는데, 다만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IT 업황 자체가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급격히 유출이 좀 되고 있으니까 그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이제 코리아 서킷 같은 게 이제 PC 기판 쪽에서 비중이 많은 게 본래 이제 코리아 서킷 하면 스마트폰용 기판 쪽 PCB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워낙 FC BGA를 중심으로 한 비메모리 중심의 기판이 좋다 보니까 이쪽에 투자도 좀 많이 했고 또 기존에 인식이 안 좋았던 PCB 기판 쪽 같은 경우는 일부 전 철수를 좀 하면서 사업 구조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다만 이제 PCB와 관련된 스마트폰 관련된 기판 부분 자체는 이 회사가 지분 30%를 가지고 있는 인터플렉스라는 회사가 좀 차지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현재 지금 기판 회사의 영업 상황을 좀 본다 한다면 앞서 이제 메모리 시장 자체가 워낙 안 좋으니까 메모리 기판 자체는 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심텍을 본다 한다면 메모리 기판 자체는 안 좋고 대신 비메모리와 관련된 기판 부분 자체는 상대적으로 수익을 좀 방어가 된 쪽이에요. 그래서 비메모리 쪽에 대한 기판 비중이 많은 회사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좀 선전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대덕전자라도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그 심텍 같은 경우도 본다 한다면 내년도 실적 전망치가 IT 업황 둔화에 따라 가지고 최근 실적이 하향 조정이 좀 됐는데 약 10%에서 15% 정도 하향 조정된 쪽이거든요. 그래서 코리아 서킷도 약간 그렇게 하향 조정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반도체 업황 자체는 지금 알다시피 지금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는 아니지만 SK 하이닉스는 내년도에 거의 대규모 지금 적자까지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판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실적이 하향 조정된다 하더라도 20% 이상 크게 하향 조정되는 쪽은 아니거든요. PC 업황 자체가 반도체 업황 자체가 안 좋다 한다 하더라도 그만큼 실적이 상당히 탄탄하다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모멘텀 자체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실적 피크아웃 이슈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모멘텀은 안 좋지만은 현재 밸류에이션을 본다 한다면 주가는 정말로 매력적인 종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코리아 서킷 아쉬운 것 자체가 배당을 안 해주거든요.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나면 좀 배당을 해줘야 되는데 배당을 해준 적이 없어요. 영풍그룹이고 회사 자체는 탄탄한데 그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이 종목 좀 팔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워낙 모멘텀 자체는 안 좋지만은 그래서 오늘 약간 좀 반등이 좀 나왔지만은 아무래도 비중이 자체가 혹시 시장에 15% 정도 좀 되는데 워낙 높게 사셨기 때문에 물타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드는데 차트를 보시다시피 지금 그 주가 올라가는 수준까지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요. 올해 작년도에 11월 달에 주가가 13,000원부터 시작했던 주식인데 그보다 더 이탈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12,3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현재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가 딱 바닥권인 것 같습니다. 이때하고 완전 다르죠. 이때 작년도 11월 달 같은 경우 주가가 12,000원대까지 내려올 때 자체는 기판 부분 자체가 올해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줄 몰랐던 거거든요. 올해 회사가 실적 자체가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1,300억입니다. 작년도 같은 850억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또 현재 전망치는 1,546억인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최근에 심텍이 내년도 실적 전망치 자체를 약 10%에서 15% 하향 조정한 걸 감안하면 코리아 서킷도
올해 1,300억인데 아마 1,200억 정도 영업이익, 그러니까 올해 수준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예, 그렇게 본다면 밸류 자체가 회사는 뭐 부채가 지금 부채비율이 60%밖에 안 되는 무차입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상당히 매력적인 아주 싼 종목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모멘텀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당장 주가가 의미 있게 주가가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흐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반도체 업황과 함께 연계해서 움직임이 전개될 건데 현재 반도체 업황 자체가 내년도 3분기 이후부터 회복될 거라는 전망이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본다면 의미 있게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 반전을 하면서 올라간 시점 자체는 내년도 3월달이라고 좀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3월달까지는 주가가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하겠지만은 의미 있게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럼 기술적 반등을 내년도 3월달까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단 주가는 계속 흘러내리고 있지만 손절할 필요는 없는 주식이고요. 조금 이제 약간의 서서히 주가 많이 추가적으로 오늘 이제 약 3% 정도 올라오면서 좀 양복이 좀 나왔으니까 최근에 저점이 12,000원대 초반까지 내려온다 한다면 비중을 한 5% 정도씩 쭉 늘려가지고 매수 단가를 26,000원이니까 한 15% 정도 매수를 한다 한다면 매수 단가가 아마 2만 원 정도까지 좀 내려올 것 같거든요. 내년도 현재 본다 한다면 내년도 주가 움직임이 전개된다 한다면 이 종목이 2만 원대에서 2만 2천 원대 떨어졌기 때문에 2만 원대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일단 보유하시고 만약 추가적으로 내려온다 한다면 5%라든가 10% 정도씩 추가 매수를 좀 하셔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이후에 의미 있는 반전을 기대하는 쪽. 단기적으로는 12,000원을 뭐 이탈한다 한다라도 손절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12,000원과 최근에 고점이 형성됐던 가격대가 16,000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단기적으로서는 내년도 3월달까지는 12,000원과 15,500원 사이에서 트레이딩 매매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년도 3월달, 4월달 이후부터는 시장이 만약에 상승 반전한다 한다면 그때서부터 추세적으로 2만 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 내용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과 중기적으로 2만 원대를 목표로 해서 접근하는 전략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 투자를 한다면은 그래도 기업 내용이 좋으니까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그러면 잘 예. 대응해 보세요. 예, 수고하세요. 예, 코리아 서키트 봐드렸습니다. 이렇게 또 시장 분위기가 꺾이면서 가파르게 또 밀려 내려간 종목군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손절할 타이밍이 아니다. 오히려 종목을 좀 믿고 내년 초까지는 시간 투자해보자.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전화 상담 해봤고요. 유튜브에서는 또 어떤 내용들 나누고 계실까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게시판 전화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조소연 캐스터 이번에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제갈공명님, 종목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 5,350원에 12% 보유하고 계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진단 좀 부탁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오늘 미래에셋 벤처 투자 4,570원으로 5%가량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종목은 미래에셋 그룹의 벤처 캐피탈 회사인데요. 차트상 봤을 때 9월 말 이후부터 대체로 4,000원 선에서 좀 대체로 횡보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9월 중순쯤에 사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종목은 머스크 트위터 인수 전에 같이 참여한다는 소식에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또 11월 달엔 투자사였던 마코빌이 하이브와 파트너십을 한다는 뉴스에도 부각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종목 대체로 투자사들의 관련 뉴스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좀 보이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박준현 운용령님께 진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용령님, 이 종목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뭐 처음 접하는 종목인데요. 뭐 벤처 투자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목을 받을 때는 IPO거든요. IPO 시장 자체가 활발하게 전개될 때 이게 벤처 쪽에 투자한 기업들 자체가 IPO를 통해서 이제 상장을 하게 되게 되면 그에 따른 이익이 좀 증가되면서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좋거든요. 근데 지금 알다시피 올해 주식시장 안 좋아서 거의 지금 IPO가 대부분 다 연기 내지는 취소가 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모멘텀 자체가 안 좋죠. 그러니까 그리고 보면 예사가 보시면 작년도 같은 게 이제 작년도 IPO 시장이 활발할 때 주가가 움직이는 주식입니다. 결국은 시장이 좋아져야지 이제 대기했던 IPO 공모 물량들이 상장이 좀 되면서 모멘텀이 부각이 좀 될 건데 그래서 현재 자체는 모멘텀이 없는 그래도 종목이라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회사가 꾸준합니다. 다른 벤처기업과 달리 그래도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가 좀 되면서 현재 지금 3분기까지 단기 순이익 자체가 지금 거의 한 400억이 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도보다는 줄어들어요. 작년도는 이제 워낙 앞서 얘기했다시피 800억 정도 이익이 났던 것 자체가 공모 시장 자체가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벤처기업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가 또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 쪽에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상대적으로
투자 부분에 대한 자체가 좀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모멘텀 자체는 안 좋아요. 그래서 이들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본다 한다면 은행주와 더불어서 함께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는 차트를 훑어보다시 계속 지금 행보하는 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큰 메리트는 클 것 같지는 않고요. 시가총 2,200억인데 이들 종목들은 이제 배당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79원 배당을 했네요. 올해는 작년도보다 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배당도 별로 메리트가 없을 것 같고 올해는 아마 50원 정도 배당을 한다 한다면 뭐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주가가 좀 4% 가까이, 5% 가까이 좀 상승을 했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약 6만 주 가까이 매수한 것 같은데 수급의 일관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밀고 당기는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룸 자체가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지금 10월 달부터 3,900원이 저점이고요. 이게 변동성이 크지는 않죠. 잠깐 3,900원대 저점, 그 다음에 고점이 4,600원, 700원이거든요. 이게 뭐 현재 그 사이에 등락 구간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주가가 올라갈 때는 절대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팔아야 되고 또 기다리면 다시 이 종목은 4,000원대 정도 초반에 내려오거든요. 이 종목을 매매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자체는 기업 내용 자체는 탄탄하니까 4,000원대 초반에서 사서 4,600원 이상 매도하는 그러면 1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사이를 반복적으로 전개한다 한다면 충분히 박스권 내 등락 과정, 제한적 등락 구간 쪽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목표 수익은 짧게 잡고 4,600원 이상에서 매도하시고 다시 한번 4,100원이라 내려온다는 그 사이에서 매매하는 전략이 현재로 봐서는 적정한 대응 전략이 좀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밀고 당기고가 필요하다. 박스권을 딱 설정해 놨다가 아래쪽에서 사고 위쪽에서 파는 그럼 박스권이 얼마냐? 4,000원에서 4,600원 정도 설정이 됐습니다. 제갈공명님 좀 보시면서 기민하게 그때그때 좀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코리아 서킷 전화 종목 진단해 드렸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가 봐요. 좀 전에 우려님께서도 좀 내실이 있는 기업인데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밀렸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도 관심 갖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3년 정도 들고 가면은 되지 않을까. 좀 장기 투자한다면은 이 종목은 충분히 좀 수익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적인 종목이 있어가지고요. 유튜브에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결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 콘텐트리 중앙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중이 좀 낮으신 분들이 신청을 많이 주셨어요. 한결님께서도 이 종목을 5% 정도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고민 중이시래요. 매수 단가는 34,500원. 빚이 너무 많고 실적도 마이너스인데 추가 매수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결님이 자주 오셔서 그런지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한마디씩 각자의 견해를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마도 좀 좋지 못한 답변을 듣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주셨는데 과연 그럴지 지금부터 운유형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종목은 이제 펀드멘탈과 모멘텀 사이에 이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일단 펀드멘탈로 따지면 우리 청년 얘기했다시피 실적이 안 따라주는 회사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 어제 끝났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끝났고 이제 모멘텀도 끝났고요. 그와 관련해서 실적이 얼마만큼 이제 콘텐츠 수익이 증가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견조한 움직임이 전개됐다고 봐야 될 거고 여기다가 이제 최근에 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에 따른 한한령 해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했다고 좀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이 회사의 실적 자체는 거의 지금 아직도 지금 투자가 계속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020년도부터 거의 지금 연간 단위 500억 이상, 600억 가까이 적자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적자가 나고 있고 대신 근데 매출액은 성장을 해요. 뭐 매출액은 2020년도에 3,600억, 작년도 6,700억, 올해 8,000억. 근데 뭐 보시다시피 이익이 안 따라주면 주가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 이 종목이 상장될 때부터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주식인데 계속 주가 못 갑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장 모멘텀 가지고 주가는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실적이 따라주지 않으면 특히 요즘 같은 이제 금리 인상 국면 쪽에서 불확실성이 전개된 국면 쪽에서 적자가 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의미 있게 올라가기 쉽지 않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도 적자고 내년도에 대한 기대치도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내년도에 300억 정도 난다 한다 하더라도 컨센 자체가 단기 순이익은 지금 100억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PER 기준에서 거의 지금 40배가 넘어간 수준이거든요. 상당히 비싸죠. 그래서 이 종목은 팔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멘텀 부각돼. 근데 이제
재벌집 막내할도 모멘텀이 끝나버렸고 너프시 끝나버렸기 때문에 당장에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나오기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결국 이제 밸류션 자체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가 의미 있게 반등 나오기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기대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하방은 좀 지지가 됐겠지만은 위로 올라가기가 좀 쉽지 않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현재 시가총액이 거의 6천억 가까이 되는 주식이니까 현재 주가 영업이익 300억 정도 되는 회사가 시가총액 6천억이면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여기에 많이 집중이 됐거든요. 34,500원대 여기 돌파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요. 현재로 봐서 이제 모멘텀도 끝나버렸기 때문에 잘하면 이제 34,500에서 35,000까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이 회사의 어떤 밸류 자체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지금 걸리는 수준이었어요. 이게 33,200원대 이상에서는 팔아야 되는 주식이었던 건데 일단은 꺾여버렸기 때문에 현재 늦었던 것 같고요. 다만 60일 이평선만 지지가 된다 하더라면 지지는 될 것 같고요. 26,500원이니까. 그래서 33,400원 정도 올라간 시점에서는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3,400원 정도면은 매수가하고 크게 차이는 좀 없으시네요. 추가 매수할지 고민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어느 정도 되셨죠? 이 종목은 사실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요. 그래도 손실 조금 줄이셔가지고 잘 나오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결님은 또 저희 토마토TV 늘 함께 하시면서 내공도 많이 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콘텐츠리 중앙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예상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종목에 대한 의견이 그다지 좋게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또 비중이 높지는 않으시니까요. 다른 종목으로 수익 많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목도 올려주고 계시고 아무래도 주말에 이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 보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드라마 볼 때는 한창 이 기대감에 두근두근하면서 보다가 사실 아무리 시청률이 높았던 드라마라 하더라도 종영하면 그렇게 좋은 얘기를 듣지는 못하더라고요. 이번에도 호불호가 좀 극명하게 갈리는 엔딩이다. 뭐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유튜브에 상 필명 쓰시는 분께서 오성 첨단 소재를 신청해 주셨는데 이분도 비중이 높지는 않으세요. 비중이 제한적인 분들은 분할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확신이 좀 크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던데 보겠습니다. 1,800원에 사셨고요. 안녕하세요. 1,900원까지 갈까요? 단기 목표가와 진단 부탁드립니다. 해주셨는데요. 단기로 접근을 하신 모양인 봅니다. 오늘 장에서 한 6% 정도 오르면서 1,725원에 거래는 마무리가 됐고요. 장중에는 신저가를 썼었네요. 오성 첨단 소재.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운영님? 예, 제가 코드번호를 봤더니 05240인데 사연이 있는 종목 같거든요. 네. 과거에 뭐 그렇죠. 보니까 맞습니다. 거래 정기도 됐고 옛날 이름이 제가 생각이 나지 않는 회사인데 회사가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소재 관련 기업인데 거의 시작이 안 돼요. 안 되면서 계속 증자하면서 감자하면서 유통 물량 내고 다시 전환사채 발행을 해가지고 유통 물량 늘어나고 뭐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1,240억인데 이게 주가가 1,700원이니까 이제 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주식을 볼 때 가격을 보지 마시고 시가총액을 딱 먼저 봐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모르는 종목 진단이 올라올 때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게 일단 시가총액을 봅니다. 자본금이 얼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영업 실적에 좀 들어가서 매출액 추이라든가 딱 보거든요. 근데 보면 이 회사가 매출액은 딱 300억, 400억도 이익은 거의 안 나는 쪽이고 작년도 적자가 났고 이런 종목들 특징이 항상 앞서 제가 진단한 중앙 D&M인가요? 관련 종목들처럼 마지막 4분기 때 적자를 내버려요. 예.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 4분기 때 최근에 보면 증권사 전망치를 보게 되면 항상 어김없이 4분기 때 어닝 쇼크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올해도 특히 이제 금리 인상 국면이고 가파르게 지금 경기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4분기 때 과거처럼 대규모 일부 기업들이 적자가 손실을 많이 처리할 거다. 이제 그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중소형용 같은 이런 종목,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게 보시게 되면 작년 4분기 때 137억 적자를 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4분기가 중요합니다. 예, 근데 이 회사가 3분기 때 적자가 났어요. 근데 4분기 때 또 적자 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러면 근데 이 회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퇴출되지 않는 이유 자체가 계속 전환사채라든가 신주 인수권을 발행해서 물량을 계속 늘려놓거든요. 그러면서 물량이 늘어나면서 결국 주가 떨어지면 다시 이제 증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감자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 반복적으로 전개되고 아마 이 회사가 아마 그런 쪽일 거예요. 아마 전자 공시시설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계속 전환사채 발행을 하고 그다음에 또 감자하고 그런
역사적으로 그런 어떤 경험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계속 반복적으로 전개되거든요. 예. 막 그런 사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이 회사 주가가 10,000원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신다시피 2017년도에 10,000원대인데 현재 주가 1,700원 자체는 제가 얘기했다시피 계속 증지하고 감지하고 그랬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이런 종목 가지고 장기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우리 청자님은 뭐 조금 사셨네요. 1,725% 정도 사셨는데, 이런 기업들은, 이런 유형 있는 기업들은 제가, 특히 제가 이제 지금 금리 인상 국면이고 불확실한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가급적 조금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 보고서가 제출된 시점에서는.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래서 내년도 3월 달에 이런 그 기업력이 안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재무 유동성 부분 자체가 많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쪽인데, 이 종목은 이제 당장에 회사가 자본이 2천억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가지고 물량을 늘린다는 거죠. 물량 늘린다. 이거 보시면 나와 있네요. 보시면. 이거 보시면 2017년도에 자본금이 1,000억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2018년도에 자본금 249억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감자했다는 거잖아요. 5대1로.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증자 물량이 늘어납니다.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이 회사가 또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는 또 자본금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또 감자를 한다든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전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짧게 단기 매매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주가가 싸지가 않다. 시가총액 거의 적자가 난 회사가 시가총액 1,200억 정도면 주가는 1,700원이지만 엄청 비싼 주식이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양봉이 좀 나왔긴 했지만은 주가가 지금 21평선에서 계속 지금 저항을 좀 받고 내려온 수준. 오늘 또 21평선 착착 돌파했다가 밀려버렸거든요. 21평선이 지금 1,787원인데 오늘 잠깐 돌파했다 밀려버렸습니다. 21평선을 막 계속적으로 저항을 할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 딱 지금 22평선에서 주식을 샀네요. 저는 22평선 1,800원대에서 빨리 팔고 나와라.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성첨단 소재는 일단 펀더멘털 측면에서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서 원금 정도 회복하시면은 빨리 빠져나오자 오래 가지고 있어서 좀 소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얘기를 해주시네요. 뿐만 아니라 이제 한 해 끝나고 나서 내년 1월쯤 되면은 내실을 갖추지 못하는 기업들은 좀 마음고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경고도 함께 남겨주셨는데, 게시판에도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내실이 없는 기업들 하면 힘들어져요. 이렇게 또 답변을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종목 진단 마지막으로 오성첨단 소재까지 봐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번 주 남은 날들을 어떻게 좀 보내야 될지, 그리고 내일 그동안 눈여겨봤던 종목 배당받으려면 또 사야 될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 운영님 알려주시죠. 예, 뭐 올해 주식시장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내일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내일이 올해 주식시장의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모레는 이제 권리락이 되지 않습니까? 그쵸. 권리락이 된다는 자체는 내 주주 명부가 내년도로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뭐냐, 주주 권리 확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수급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오늘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가 있다고 좀 봐요. 수급이 실현 자체가 이제 12월 달에 이제 계절적으로 나오는 기관 투자가들 중심의 프로그램 매수 차익 거래. 오늘 매수는 금융투자에서 4,700원을 매수했는데 거의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이 배당을 겨냥한 매수 차익 거래입니다. 매수 차익 거래요. 내일 또 아마 이게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대신 예금 투자가는 선물을 사니까 선물이 고평가가 되니까 저평가된 현물 매수가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수가 유입됐고, 반면에 보면 오늘 개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쪽에서 6,200원을 팔았고 코스닥 시장에서 3,400원을 팔았습니다. 이거는 뭐냐? 개인 투자가들이 최근에 이제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해 가지고 한도 뒤늦게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에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대주주 요건 자체를 100억 쪽까지 기대를 했던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10억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100억을 혹시 좀 되면서 한도가 좀 완화가 되지 않겠는가 기다렸던 일부 큰 손들의 물량들이 주주명부 등기에서 벗어나려고 오늘 매도 물량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거의 1조 가까이가 나온 것 같아요. 이것이 내일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일은 이제 주주명부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배당과 관련된 배당 부정까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 이제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이제 배당을 받으신 분들 배당을 팔아야 되나? 전체적으로 본다 한다면 내일 모레 이론 배당락 지수 자체는 별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주가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 배당락 지수가 한 40포인트 가까이가 되거든요. 근데 40포인트가 된다 하더라도 지수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뭐 10포인트라도 오히려 플러스 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배당주 관련 종목들은 배당락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90%입니다. 아. 고배당주라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고배당주 정도, 은행주라든가 업종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뭐 KT라든가 SK텔레콤이라든가 작년도 고배당했던 효성이라든가 뭐 대신증권이라든가 일반적으로 고배당주로 알려진 종목 있지 않습니까? 네. S-오일이라든가 그들 매출, 종목 가지고는 골프존. 저는 배당 투자를 네.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3년 동안 다 조사를 해봤지만은 관련 종목들은 배당금 받는 것보다 배당락 되는 날 오히려 주가가 더 빠집니다. 근데 배당금을 2,000원 주는데 뭐 1,900원 빠진다가 2,000원 빠진다든가 그럼 세금 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바로 회복되면 괜찮은데 거의 1개월, 2개월 있다가 주가가 올라온 경우가 많거든요. 배당을 받고 바로 1월 달에 회복되면 괜찮은데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당 투자는 굳이 고배당주까지 흘러가지 마시고 적정하게 제가 가장 투자 부분 자체는 일단은 시세 차익을 노리면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1월 달에 1월 효과에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든가 그다음에 굳이 고배당주 가지고 배당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2%, 3% 정도 배당을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10,000원짜리 회사가 200원, 300원 주다. 그들 종목들은 배당락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종목이 저는 오히려 유리하다고 봐요. 그래서 내일은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1월 달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내일 이후부터는 이제 1월 달 시장을 겨냥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는 1월 효과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2월 달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1월 효과 자체는 내년도 시장 자체가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 1월 효과는 뭐냐? 코스닥 시장을 중심한 중소형 종목이거든요. 근데 1월 효과가 이미 오늘부터 시작이 됐어요. 보시면 오늘 수급적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코스닥 시장에 개인 투자가들은 많이 팔았지만은 외국인 투자가가 1,240억을 샀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가 2,270억을 샀습니다. 내일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다음에 배당락 되는 시점에서는 코스닥 시장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1월 효과를 겨냥을 해가지고 기대되는 종목에 내일은 선침해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거. 그러면 1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쪽은 어떠냐? 일단은 건설기계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리 쪽이라든가 중소형 섹터들, 제약바이오, JP모건 헬스케어 컴퍼니에서 관련된 일부 재료 관련 종목들,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앞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로봇이라든가 엔터 관련 종목 쪽에서 무작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종목 차별하니까 종목 선정이 좀 집중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를 한 번에 쏟아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고배당주들은 배당락 쇼크 있을 것 같으니까 좀 피하고 중배당의 플러스 알파로 1월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군 가운데서 골라보자. 지금 박주영 운용역 1월 효과는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알짜배기만 좀 들어봤는데요. 그 이유라든지 1월 효과를 노릴 수 있을 만한 종목군도 궁금하시면은 바로 오늘 저녁입니다. 9시에 무료로 온라인 공개방송 박주영 운용역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월 효과에 거는 기대라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유튜브에서 무료로 열리니까 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은 또 깨알 같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운영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게시판에 보니까 오늘도 가지고 계신 종목을 다 올려주신 분들이 간혹 계셨어요. 이럴 때는요,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싹 바꿔드리는 환승 매매 올해 마지막 거래일에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29일 목요일이고요.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싹 바꿔드리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 신청 접수는 미리 받고 있습니다. pd골뱅이 이토마토.com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딱 적어드리면은 저희가 이 포트는 이 부분이 약하다, 이 부분은 파시고요. 이렇게 바꿔드릴 테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보면은 저희가 참여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세하게 좀 올려놨으니까요. 게시판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